오늘 뭐 제 소개는 이걸로 할게요. 이 진짜 가짜라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자, 3년 동안의 이 진진가가 뭐냐면 진짜 가짜 게임이에요. 여기 4개 중에 어느 게 가짜인지 한번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특허처럼 500개나 했을 거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몇 건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많죠? 몇 건? 됐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로봇 250건 개발했다. 3명. 한 요건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한 10건? 20건? 자기 생각에 여기 없어요. 괜찮아요. 100건. 1년에 출판 3건 했을 것 같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1년에 사업계획서 표창장 5개 받았다. 맞을 것 같아요? 다 그냥 웃고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특허 출원 1,050건 했습니다. 안 믿어지죠? 처음에 한 건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다 보니까 1,050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1년 동안에 제가 특허 출원을 96년도에까지 할 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가 94년도니까, 서울여가회 배우센터라는 데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막 열심히 했지만 한 건도 못 냈어.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1년 동안에 그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했다가 한 건을 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다음에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한 4건. 그엔 양이 안 차. 그러다가 10건씩 내다가 30건씩 내게 됐어. 그래서 97년, 8년까지 IMF 전까지 어느 정도 한 3년 동안에 제가 1,050건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1,050건을 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대우전자에 그때 제가 이제 학사 출신으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탱크 박사들을 해가지고 전부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학사고 나머지 다 석박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벌써 이제 대학원을 다 떨어진 상태에서 갔는데, 웬걸 또 대학원 중에 어느 대학 하나가 내가 이제 입학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2월 달에. 그러더니 추가 모집에 걸렸으니까 등록금 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냈다 했어요. 해가지고 3년 동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낮에 수업이다 보니까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졸업한 이유가 대학원을 졸업하면 나중에 뭔가 결정적일 때 한 번은 써먹을 수가 있었거든. 만약에 석사 출신으로서 어디에 어플라이를 할 때, 다들 학사일 때, 제가 석사일 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런 어플라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석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갈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혹시 서울여가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서울 가보신 분? 가봤죠? 서울여가교회 내리면 앞에 사각 그 상자 건물 하나 있죠. 이렇게 앞에 한 23층 거기 근무했어요. 16층에 근무했는데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서관을 대신해서 서점에 내려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자료 조사하고 책 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도서관 서점 딸하고 결혼했어요. 서울여가 배우센터 지하에 서점 딸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때 진상이어서 책 한 권도 안 사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바쁠 때 더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내가 한가할 때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더 바쁠 때. 제가 회사 일하면서, 대학원 일하면서, 사물놀이가 해가지고, 장부, 김덕수 사물놀이도 하면서 부여에 맨날 와가지고 한 일주일씩 휴가 내고 와가 여기서 했죠. 그러면서 변리사 공부 3년 했지요. 그러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쪽지 시험을 또 어찌나 보는지 일반 대학원 돼가지고, 출장 갔다 오면 갑자기 그 조기한테 전화가 와요.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뭐 그래 등록하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가서 시험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그거는 변명일 수 있다. 오히려 시간이 없을수록 하다 보니까요 머리가 발달해요. 자꾸 이게 사람이 극한 상황으로 가면요 이 요령이 생기고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가요. 내가 그렇게 비상하게 돌아갈 줄 몰랐어. 난 내 자신 몰랐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관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환경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권하는 건 그겁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 하시라. 그게 내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그게 결정적일 때 한 번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공부를 딱 해가지고 마치니까요 어떤 상황이 됐냐. 그때 대우에서 이것도 할 때 뭐냐면 공부를 회사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냐. 대학원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요 어떻냐면 물리화학을 그때 공부를 하게 돼요. 고등학교 때 안 하던 물리화학을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때 보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 정석 수학을 내놓고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하고 자동차 이런 거 노킹 뭐 엔진 있죠. 노킹 그런 거 공부했는지 보면 그런 거 하죠. 액젓 이런 거 하죠. 제가 완전히 그냥 대학원 다닐 때 어땠냐면요 스텔라 엔진 분해해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뭘 막아가지고 거기다 그 카메라 달아가지고요 10만 몇 분, 한 1, 2분 만에 10만 번 찍는 그런 고속 카메라를 앞에 들이대고 이렇게 자동차를 분사를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파크를 탁 하면 이게 확 타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카메라 기술 공부하지. 뭐 그래서 그런 걸 막 잡다겠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것만 하면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영어 수학 그때 제가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 힌트가 되는 거야. 남들은 공부를 안 하면서 이걸 보는 거하고 내같이 막 그 극한 상황에서 내일 쪽지 시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유체역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자동차 그 컴바스전 지금도 다 기억나네. 컴바스전 그 연소공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그걸 보니까 이게 다 내 거거든. 근데 그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여기에 한 요 정도는 자동차 관련해가 엔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라. 공부를 평생 하시면 머리가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더 안 늙어요. 아까 제가 보고 좀 젊다 했잖아요. 네. 젊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좋은 것도 별로 안 먹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술, 담배를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 해요. 술만 해요. 술만 하고 담배는 안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거 생각을 많이 하는 근육이 생기면요 안 늙는 것 같아요. 안 늙고 조금은 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직을 하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 끝 이제 돈 벌면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냐면 공부를 더 해야 돼. 회사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1년 만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대학원을 다니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1년만 딱 다니고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나가리라. 그래서 내 노하우를 다 가지고 나가서 난 공부만 하기로 했는데 웬걸 1년의 시한부를 딱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회사에서 잘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다 잘리면 좀 영예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사고 쳐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했는데 웬걸 더 잘된 거야. 회사에서 놓아주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는 공부대로 막 힘들지만 하여튼 뭐 회사에는 더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고의 어떤 핵심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졸업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석사 이상일째는 어디 연수를 보내죠. 그래서 제가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게 고등기술연구원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어떤 경영뿐만이 아니고 산업공학,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는 평생 하시는 거예요.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가 만약에 걱정돼가지고 취직한다. 아니면은 내가 그죠. 결혼 때문에 내가 직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군대 갔다 오면 23? 23 내시면 결혼 보통 한 35세 하면 되잖아요. 35세.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 늦나? 그죠? 네. 근데 35세 하게 돼 있어요. 네? 언제 그러셨어요? 저는 32에 했는데, 제 처남은 40이에요. 40에도 하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이 인생이 전부 좀 나이가 많이 100세까지 되다 보니까 옛날엔 60세일 때는 한 25세 해야지 애 놓고 애가 어느 정도 자랑을 보고 한 10년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한 60세 정도면은 한 25이 맞아요. 왜냐면 20년을 키워야지 45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한 15년 더 살다 죽는데 지금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한 40에 애를 낳아도 60이면 그래도 애가 이거 나도 한 40년 더 살잖아요. 그런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60이 돼가지고 애를 케어해 주려고 보니까 직장이 없잖아. 그치? 그걸 제가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현대 자동차나 이런 데서 60까지는 어떻게든 붙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힘들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인 거예요. 내가 결혼을 늦게 하면은 애를 언제 키워가지고 내가 직장을 어떻게 하고 나서 그걸 하지?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거 봤어요? 이거? 휴보 제가 만들었어요. 휴보 이거. 그다음 이거 뭔지 아세요? 노래하는 로봇인데 밑에는 하반신 불쏘예요. 그걸 다니지 못해. 여기는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 좀 섹시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네킹 다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모터가 이 안에 25개가 들어가고 여기 만져보면 여자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이거 실리콘 했는데 제가 좀 섹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섹시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옷을 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 브라자는 이렇게 해놓고 돼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근데도 별로 근데 이게 노래하는 로봇인데 1호 로봇이에요. 에보라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600만 우리 사나이 칼도 제가 이런 거 전문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로봇 팔인데 여기 요건데 이런 걸 제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제가 이제 로봇을 최근 이제 한 3년 동안에 3년 반 동안 이 정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뭔지 아세요? 그 4대강 로봇 들어봤어요? 물고기 로봇. 네. 물고기 로봇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버전 5를 제가 했는데 이게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 진짜 비싸게 나가구나. 한 2,500만 원인데 재료비만 2,500만 원이고 이게 물고기가 4마리를 이렇게 넣는데 이게 떠내리가 팔당 때문에 넣었더니 수문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넣었다 살짝 빼고 이래. 그래서 이 4명이서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가 참 좋았긴 좋았는데 지금 별로 인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센서가 있죠. 이 초음파 센서가 있고 이게 센서가 5개가 있는데 수질 검사. 근데 수질 검사를 하는 로봇으로 처음에 됐던 게 아니고 이 프랑스에 이런 로봇이 있습니다. 물고기들 사이에 이렇게 가다가 어때요? 정찰하고 돌아오는 정찰용 로봇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대통령이 딱 보고 이거를 물고기 수중 로봇 이게 4대강 감시용 로봇으로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이게 군사용에서 갑자기 이게 수질 검사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 같은 걸 추가를 해야 되는데 센서 중에 수질 검사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헐 좋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군사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3.5kg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3.5kg인데,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 이런데 물이 안 들어가도록 관절에 어떤 이 패킹 같은 게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무게 중심이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가더라도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술, 아니면 여기 이제 이 배터리가 이게 막 이렇게 전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도 못 가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보면 흐느적 하다가 또 가만히 있다. 흐느적 하다가 가지. 그럼 한 24시간 가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엄청 좋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타고 다니는 거고 사람 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반도체 검사하는 장비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삼성전자에서 LCD, 여러분들 휴대폰 LCD 있죠? LED, OLED 뭐 이런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화면 같은 거 검사하는 그걸 만드는 장비고, 이건 반도체 웨이퍼, 여기 반도체 동그랗게 이렇게 탁 그렇게 해가 움직이는 그걸 로봇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도 세 권 냈었습니다. 네. 그 상도 받을 만큼만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1등을 한 번도 못해, 상이 없는데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상을 좀 받아봤어요. 그리고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읽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몇 건 되죠? 이것도 한 열 몇 건 되죠? 이거는 한 6건 되죠? 이것도 한 열 몇 건 돼요? 이것도 한 6건 돼요? 이것도 한 7건, 6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7, 80건을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제가 이제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강의는 뭐 심플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뒷보이 드린다는 거고, 그래서 기술에서 경영까지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산이죠? 어느 산일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자, 또 볼까요? 이것도 산인데 어디까지? 이것도 산, 같은 산? 다른 산? 다른 산. 같은 산. 이것도 이것도 같은 산, 다른 산. 같은 산이. 자, 이게 전부 에베레스트인데,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야, 맞췄어. 공중에서. 이거는 산에 다른 산에서. 이거는 지면에서.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계절이요? 아니요. 모르죠. 예.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기서는 여름인 것 같죠. 하여튼 뭐 겨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같은 산을 같은 계절에 같은 시기에 똑같은 데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자로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취직해가 그냥 돈만 벌고 그렇게 살겠다 하면 항상 이런 주마 간산식이라고 하잖아요. 요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인생에 있어서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권하는 거는 취업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시라. 어떻게든 집이 좀 어렵든 안 어렵든, 저도 뭐 집이 어려웠어요. 집이 어려운데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저도 학위 따고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든 했어.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학위가 중요해요. 학위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해야만이, 이렇게 산 위에서 보니까 계절도 모르겠고 뭐 그냥 산이 무슨 산은 하나 있는데 눈은 덮여 있고 구름 밑에 있더라, 그 정도만 알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옆 산에서도 이 산을 보물해 해가지고 이렇게도 산이 다르게도 보이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계절도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요 21살부터 25, 24인데 정말 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나이로 봤으면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 사회를 알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직장에 있는
그 제가 저번에 뭐 아까 말했지만 1년 만에 하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잘 됐잖아요.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1년만 내가 여기 어떻게든 붙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한 열심히 하다가 잘려보겠다. 열심히 하다가 잘려보겠다. 그러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이 회사는 내 거야. 내가 접수하겠어. 내가 10년 후에는 내 회사야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사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기술에서 경영까지는 뭐라 하냐면 테크놀로지. 이거 테크놀로지고요. 이게 오브 매니지먼트예요. 기술을 가지고 경영을 하죠. 기술은 뭐냐면 남이 안 하는 기술이 기술이에요. 그냥 내가 자동차만 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아니고요. 남들, 내 같은 동료, 같은 친구들과 내가 비교했을 때, 그 친구는 그냥 자동차만 아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걸 알고 있어.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분도 나도 기술 네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도 알고 있으면 그 친구를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장이든 아니면 여기 있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종현. 여기는? 안중. 안시네. 네. 종현이와 중빈이. 네. 그러면 종현이가 여자친구를 여자를 꼬시는 기술이 있어. 종현이가 중빈이? 네. 중민이는 나이트 클럽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협업이 되겠죠. 내가 꼬셔서 그쪽으로 보낼게. 잘 받아. 어디 키핑 잘해.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니까. 분업하는 기술. 그냥 이렇게 그래야지 서로가 똑같이 여자 꼬시는 기술이 같이 있으면 내가 아직 누구한테 도움 받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 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만 아는 게 아니고요. 뭘 다른 걸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인 거라 가지고 제가 넘어갈게요. 뭐냐면 뭐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게 되면, 만약에 이런 강의를 안 듣는다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느지막이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경영을 알게 되면 매출을 땡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에 있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AS 쪽으로 아니면 자동차 수리 쪽으로 간다면은 아마 요즘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 고객한테 이렇게 제품이 갔다가 그걸 수리를 해주면 또 연구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가지고 맨날 남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수리하는데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할까요? 제 같으면 좀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자동차 연구를 했던 건 저는 이제 어디에 가서 일을 할 거냐 생각해 보면 아마 요 정도일 거예요. 자동차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분석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도 만족이 못해요. 이것만 맨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을 맨날 만나는 상태에서 하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보다는 어떻습니까? 연구개발만 맨날 하는 데보다는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고객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요. 그게 경영자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내가 확신만 있다면. 그래서 사장님들은요. 학위가 높은 사람이 사장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평생 공부를 하긴 하되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장이 됩니다. 우리 정기현 현대자동차 회장이 학위가 아마 초등학교 중퇴인가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은 학위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세상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어때요?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사는데 예를 들어 이게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능력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종현이? 준빈이? 안종현 친구한테 준빈이가 항상 이렇게 뭘 케어를 받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빈이 앞에 가면 이제 종현이가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필요한 거를 해줘. 그러면 어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필요한 걸 딱 해줘. 시험 문제를 내가 내일 시험인데 답안지를 알아서 준비가 딱 주고 그러면은 고맙잖아요. 그런데 준빈이가 다른 친구한테 갔더니 찬밥이야. 신경도 안 쓰죠. 그러면 어때요? 다른 친구한테 갔을 때는 이 친구 앞에서는 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그런데 준빈이가 종현이한테 옆에 매일 있으면 어때요? 항상 케어를 받으면 내가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럼 항상 요 옆에 종현이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럼 어때요? 종현이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저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읽고요. 그 마음을 읽은 데 대해서 내가 항상 뭘 준비를 할 자세가 돼 있는 게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핵심은 뭐냐면 그 여자들한테 얼굴도 별로야. 나는 그 카사노바 이런 사람들 실제로 보면 얼굴도 별로야. 왜? 자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인 거야. 저 여자들한테 그 누구더라? 그 노래 잘하고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 말고 그 옛날 가수인데 누구더라? 그 안경 쓰고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예? 조영남이가 연애할 때 보면 난리였대요. 근데 난리인 게 그 사람이 안경 쓰고 그 못생겼더라고. 이런 그 공중파 나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기가 좋아. 왜 좋을까? 그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가 노래하고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데 한둘이 한게 여러분들도 그겁니다. 내 자신이 뭐 처한 게 뭐 얼굴이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학위가 어떻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잘난 친구들한테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 잘난 친구들한테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나 그 친구 결정적으로 필요한 걸 찾아내고 그걸 줘봐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내줘와서 해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주는 게 선물이에요. 만약에 강물에 홍수가 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생수 프랑스산 비싼 생수인데 이거 마셔. 너를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형수 나오고 물 엄청 먹었는데 물 먹어도 되고 프랑스산 비싼 거야. 이거 몇만 원짜리 하는 거 같고 사하라 사막에 혼자 다락 남았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도 매일 죽어. 이런 사람한테 그 생수를 갖다 주는 거. 어디가 한지는 뭐 아시겠죠? 뭐냐면 이 생수라는 거는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 소중한 거지. 어떤 사람은 줘도 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물은 그겁니다. 남이 해주는 걸 똑같이 하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추석날 몇만 원짜리 3, 4만 원짜리 의례적으로 주는 건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안 담겨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담겨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갔어요. 면접관이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면접관은
자기는 사람을 뽑아야 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 다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몇 분 안에 집중을 해서 면접관이 필요로 하는 답을 내가 말을 하면 돼. 그게 면접이에요. 면접에 가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안중에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가 준비한 거, 내 좋아서 하는 말 준비한 거 가져가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봐요. 100% 떨어지죠. 즉,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를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갔을 때 면접을 할 때 어때요? 좀 깨끗하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입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입고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첫 이미지.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초질과 같은 말을 할 건데 내가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양복을 입고 가는 게 그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가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내가 조금 불편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예의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두발 상태도 그렇고 두발도 돼요. 내 좋아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는 그 상대방한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예의를 갖춘 듯한 표정을 좀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만약에 좀 원할 만한 그런 모양을 조금 해야 돼.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다니지만 그때는 약간 이렇게 뭐 무스를 좀 발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은 이런데 라인이 단정하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성의를 표시하는 거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정성을 만약에 들이면요 상대방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왔나? 아니면 조금은 뭔가 이렇게 전기를 하고 왔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건데요. 그게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